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실업률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 날, 내일 모레죠. 12월 18일. 이때 CPI 11월 겁니다. 이때 참고로. 이때부터가 찐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19일. 이때 BOJ 금리 발표 이렇게 있으면서 이번 주에 되게 이벤트도 많고, 여기에 더해서 12월 19일은 오펙스이기 때문에 옵션 무빙을 상당히 잘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옵션 프리미엄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QQQ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에서 풋이 많이 증가를 했고 콜은 좀 빠진 모습이 나왔고, 근데 콜이 빠진 게 특이하게 빠진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콜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특이하게 뭐가 더 빠지거나 덜 빠지거나 이런 점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어제 약세였기 때문에 그냥 콜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풋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뭔가 트랩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근데 홀딩 구성 종목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약간은 달라지는 게,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풋이 같이 빠진 모습. 그래서 QQQ 지수로는 봤을 때는 이거 트랩에 없는 그냥 자연빵 무브인데, 근데 구성 종목으로 보면은 풋을 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나갔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물론 콜도 같이 빠진 거를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주가가 빠지면 콜도 빠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스파이도 확인을 해볼게요. 스파이는 QQQ랑 약간은 다른 양상이 나왔는데, 결국에 얘는 콜 프리미엄은 주가랑 함께 떨어진 거, 이거는 QQQ랑 맞죠. 근데 얘는 어제 스파이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풋 프리미엄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 구성 종목으로 볼 때도 아까 QQQ랑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풋이랑 콜이 동시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트랩이 지금 프리미엄 전체로 봤을 때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별 옵션으로 찾아봤거든요. 개별 옵션에서 좀 익절하고 나간 풋 물량이 있었나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 TQ QQQ 이렇게 잡혀 있었고, QQQ 640불 풋 이번 주 만기거든요. 얘 클릭해서 보면은 그냥 어제 장 막판에 주가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졌는데 장 막판에 QQQ에서 익절한 물량이 있었고, OI마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아마 12월 초 이때부터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해둔 걸로 보이는데, 포지션을 구축해두고 어제 좀 많이 나갔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볼게요. 이거는 639불 풋인데, 이 사람도 보시면은 어제 OI가 163개 감소하면서 장 마지막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빠져나간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QQQ 640, 639 풋, 이거 홀더들이 어제 좀 많이 나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빠져나갔냐면 QQQ 639불 풋 1.14 밀리언 달러, 640 풋 1.19 밀리언 달러로, 이게 지수는 단위가 더 크긴 하거든요. 개별주면은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들어온 건데, 지수는 워낙에 크게 들어오는 옵션들이 많아서 이 양보고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 큰 축에 속하거든요. 나름 꽤 큰 물량의 옵션이 어제 익절이 있었다, 장 막판에. 그 외에도 TQQQ 이거는 프리미엄이 높지는 않아요. 120K 정도인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한 7, 8천 정도 되는 돈이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49불 풋 만기 한 달 정도가량 남은 거, 24일 남은 거 어제 나갔다. 얘도 클릭해서 보면은 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간 모습이고, 근데 아까 앞서서 QQQ 640이랑 639불 풋 이번 주 만기는 OI가 같이 감소를 했는데, 근데 얘는 OI가 같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근데 그래도 장 마지막에 나간 거는 어느 정도 얘가 하락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구나, 얘 이제 나 쇼친 거 좀 그만둬야겠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요소죠. OI가 설령 증가했더라도. 그래서 개별 옵션을 확인을 해보면은 1차 지지 정도는 일단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지를 613에서 1차, 606에서 2차, 그리고 600에서 3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06 여기 아까 프리장이래, 데이마켓에서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TQQQ를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완벽한 무빙은 아니거든요. 완벽한 무빙이 나올 거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때 11월 때처럼 풋이 급격히 증가를 했다가 급격하게 쫙 빠지고, 그 다음 날에도 풋이 마이너스 존에서 놀고, 이러면은 풋 홀더들이 진짜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풋 홀더들도 이렇게 나갈 때 이런 게 보여야 얘가 찐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확실한 시그널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개별 옵션에서 차근차근 그 신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얘도 머지않아 트랩되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차트상으로 더 빠질 룸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빅스상으로 봤을 때도 빅스가 더 올라갈 룸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개별 옵션 몇 개 좀 이제 분리시로 나왔다라고 해서 풀롱을 치기에는 아쉽고, 그러니까 풀롱을 치기에는 좀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게 많죠. 왜냐면 차트도 600까지, 그리고 3차 지지가 있는 상황이고, 빅스도 18, 19 여기까지 오른 다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여기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으니까 뭔가 강하게 롱을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천천히 바닥 신호가 잡히고 있으니까 분할로 접근해서 매수하는 거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고 600 정도, 그리고 빅스 18에서 19 이 사이 정도를 찍은 다음에 랠리 하는 거, 이 그림을 여전히 보고 있고, 시계적으로는 빠르면은 저는 다음 주일 것 같고, 이번 주는 좀 무빙이 혼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 그리고 이제 신년 1월 중순 이때쯤에 랠리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600까지는 좀 떨어지면 롱치는 식으로 대응을 하되, 근데 만약에 혹여라도 제 뷰가 틀려서 600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그거는 산타 랠리가 아니라 사탄 랠리일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빅스도 보시면은 지금 17.7 정도거든요. 여기 17.17에서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데, 얘도 오르면은 좋은 거예요. 여기 오를 때까지는 좋은 거고, 진짜 많이 오르면 20 여기까지 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얘가 여기나 여기 쳤을 때 QQQ 기준으로 600, 그리고 스파이 기준으로 674 이런 라인까지 도달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얘가 그냥 이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18.6이나 20.6 이런 구간에 만약에 안 갔는데도 혹시라도 QQQ 스파이가 600보다 더 밑에 있거나 674보다 더 밑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가 브레이크아웃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하락장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하락장의 신호로 보이는 거는 잡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빅스 올라가는 거나 QQQ 떨어지는 거나 봤을 때 대략 한 600 정도에서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시나리오가 혹시라도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빅스 상에서 지금 맥디가 이거 플립 되려고 하는데 이게 빅 웨이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빅 웨이브가 이제 한 발 빨리 오는 거죠. 원래 맥디가 반영이 좀 늦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빅스가 떨어질 때 이 봉에서 빅스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무빙이 나온 건데, 근데 실제로 반대 방향으로 맥디가 데드크로스가 됐을 때 봉은 이 봉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며칠 뒤에 얘가 상방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말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얘가 빠르게 이번 주에 이런 데 치고 내려온 다음에 14.2까지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맥디가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까지 14.2까지 내려간 다음에 이 뒤에 빅 웨이브가 오는 거, 이거를 한 1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랠리를 더 오래 할 거면은 이번에 7월, 8월, 9월 이때랑 똑같이 맥디가 그냥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그냥 뭐 크로스 됐다가 데드 크로스 됐다가 골든 크로스 됐다가 데드 크로스 됐다가 이런 식으로 돼도 괜찮기는 한데, 근데 이번에 웨이브가 좀 크기 때문에 이때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얘가 크로스가 된 다음에 며칠 뒤에 이 14.2 저점을 찍으면은 다시 빅스가 크게 뛰어오르는 걸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 같고, 일단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얘가 단기적으로 18.6이나 20.6 이런 데까지 올라준 다음에 쭉 빠지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얘가 되면서 초록색 봉이 조금씩 올라올 거잖아요. 근데 맥디는 좀 늦게 반영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초록색 봉이 조금씩 올라올 때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14.1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한 중기 시나리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 일단 이번에 빅스가 18.6 그리고 진짜 많이 올라야 20.6 여기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그리고 QQQ 기준으로 600 여기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파이 기준으로는 660 여기 깨지면은 이거는 뷰 철회고, 얘는 산타 랠리가 아니라 사탄 랠리가 올 수가 있다. 언제까지 올 수 있냐면 대략 한 1개월 정도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별 주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1시간 봉상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박스를 만들면서 5일선이랑 11선 위에 봉을 올려놨고, 그리고 맥디 골든크로스가 됐고,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는 없지만 RSI가 여기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1시간봉 상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4시간봉 상에서 보면은 일단은 5일선 위에 봉이 이렇게 올라와 주었다. 근데 지금 좀 중요해 보이는 게, 이게 결국에 날봉 상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여기거든요. 87.5K, 87.4K 이런 라인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베어 플래그 패턴으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상승이 이제 쫌쫌따리로 되면서 추세 타면서 이 추세를 깨지는 게 베어 플래그 패턴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은 패턴이 막 그렇게 세게 걸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7.4K 여기까지는 뺄 거니 하고 있었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깨서 85K까지의 하락이 나왔고, 85K 라인을 그어보면은 어느 라인이냐면 지금 반등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물대가 그렇게 막 걸리지는 않는 다소 뜬금없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지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점, 여기를 저점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를 지킨다라고 하면은 날봉상에서 떨어질 때
얘가 그냥 이렇게 여기서 냅다 이렇게 몸통으로 떨군 거거든요. 아직 확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라인 85K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 라인 88K 정도까지는 올라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4시간봉 상에서 이평선을 되게 많이 모았는데 이게 밑으로 가는 움직임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보고, 그래서 비트코인 떨어졌다라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여기 87.5K 이런 라인까지 올려둔 다음에 트레이딩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맥디가 크로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자리가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자. 근데 일단 지금 확실한 자리는 아니고 확실한 지지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확실한 지지가 79K거든요. 이 87.5K가 뚫렸으니까. 그래서 이런데 올라오면은 다시 사거나 아니면은 이런데 오면은 다시 사자, 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100K 못 갈 것 같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증시가 좀 받쳐주면은 여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주봉상에서 이 100K 구간 여기를 몸통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확인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100K부터 94K까지 지금 여기 유동성 먹을 게 세력 입장에서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히트맵인데, 보통 이렇게 히트맵에서 진하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세력들이 올렸다가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동성 먹으려고. 근데 이 100K 부근에 이 초록색 부근이 많다. 100K에서 94K 부근 사이까지. 그리고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이 차트에서 너무 이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냅다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확인을 한 번은 해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물가가 만약에 못 잡히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70K까지 잡히는 하락이 나오기는 할 건데, 근데 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하기에 이런 100K 자리까지는 한번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빼지 않을지 여전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안정적인 레벨이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좀 확실한 자리가 나오면 그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한 자리 87.5K랑 79K 여기 두 개를 저는 좀 찝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은 이더리움이 차트가 조금 더 불리시하기 때문에 얘도 몸통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린 건데, 근데 얘는 저번 주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서 유동성을 일단은 먹어는 주었어요. 그리고 날봉상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켜야 하는 라인 2930 이런 데서 비비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1시간봉으로 보면은 얘는 비트랑은 다르게 일단 5일선 11선 밑에 봉이 빠져 있고, 4시간봉 상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눌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얘는 저번 주에 한번 3340 찍으면서 유동성을 먹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약간은 좀 비트보다는 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반등이 비트보다는 확실히 덜 세니까 지금. 근데 결국에 날봉상에서 보면은 지켜줘야 될 라인에서는 아직까지 지지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비트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베어리시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 이 친구가 지금 지지가 여기서 하는 라인에서 되게 어물쩡하게 지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네 하는 자리에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기에는 좀 아쉬운 레벨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도 좀 조심조심 매매하자. 근데 이더리움도 2930이 중요한 라인인데 아직까지는 여기 잘 지키고 있는 모습. 근데 여기 깨면은 한 1%, 2% 정도 쿠션을 주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비트마인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이 피보나치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차트를 보면은 결국에 이런 거 볼만한 게 200일선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200일선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네 캔들 있죠. 이게 결국에 이렇게 양봉 뜨고 도지가 뜨고 이렇게 음봉 뜬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 이틀에 걸쳐서. 자, 그러면은 이거 1대1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1대1이 아니라 1.618이죠. 대략 한 30 정도가 타겟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브닝 스타 패턴이 떴을 때 1대 1.618까지 뺀다라고 했을 때 30 부근이 나오는데 그게 200일선이랑 걸리기 때문에 30 손절로 잡고 지금 트레이딩 하기 되게 좋아 보이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되게 뜬금없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뜬금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제가 못 본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여기 깨면은 손절하는 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00일선인 거예요. 여기 이 라인 이거는 좀 제가 표시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28.54 여기까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만약에 이 양봉 캔들의 절반 이하에서 봉이 이렇게 마감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비트마인 완전 시즌 종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시황 설명하느라 말이 길어져가지고 테슬라 정도만 보고 끝낼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 480 여기가 1시그마 상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참 잘했어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풀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4시간봉 상에서 봤을 때 5일선 2평이랑 11선 2평 이거 맞고 계속 올리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좀 비비고 있고, 1시간봉 상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풀백이 나오고 있으면서 맥디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근데 결국에 테슬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뭐 뉴스
이런 게 좋게 나와서 오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로보택시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옵션 무빙 이게 크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아직도 IV 랭크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거 확인을 좀 해보면은 지금 테슬라 IV 랭크가 이거 여기 얼마야? 2.5, 3, 10 이 정도 수준이고, 최근에 많이 올라서 10%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IV 랭크가 낮고,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이벤트도 뭔가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금리 인하도 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야, 이거 옵션 가격이 너무 싸다 라고 해서 마켓메이커들이 매수를 한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매수를 했으면은 결국에 익절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익절하는 것 때문에 일단은 펌핑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 했었고, 이제 주가 펌핑하면서 콜옵이 언제 빠져나가는지 이것만 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된 거는 없습니다. 일단 프리미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콜 프리미엄이 오히려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푸 쪽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주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콜이 만약에 크게 나간다, 콜이 예를 들어서 뭐 이때나 이때처럼 크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좀 주의를 안 했어도 됐거든요. 왜냐면 분리시 개별 옵션도 계속 들어오고 IV 랭크도 낮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콜옵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펌핑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 이제 마켓메이커들 익절하고 나갔구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테슬라 콜옵션이 빠지면은 우리도 같이 빠져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때부터는 테슬라 이게 좀 약세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감마 익스포저 봤을 때 500이 엄청나게 많이 껴있거든요. 이 말은 500 정도 구간에 콜옵션 구축해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500 근처까지는 진짜 많이 가면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빠르면은 이번 주, 그리고 안 빠르면은 다음 주쯤에 한 번은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쳐서 안착이 안 되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테슬라 옵션 홀더들 보면은 목표 가격이 대략 한 500에서 520 정도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500에서 안착하면은 520을 더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500에서 안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면은, 테슬라가 지금 M7 중에서 제일 잘 가잖아요. 근데 그런 테슬라가 이런데 안착 못하고 쭉쭉 빠진다라고 하면은 마켓도 분명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켓 메이커들 결국에 다 나갈 거고, 콜옵션 그냥 손절 때리고, 그러면은 개미들도 같이 동조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혹여라도 500을 찍었는데 여기서 안착이 안 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익절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 계좌에 있는 거 어느 정도 익절하는 것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근데 500까지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520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파지티브 감마존이 440 여전히 있거든요, 이게 위에.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M7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지금 롱을 치고 싶은데 QQQ를 치기는 좀 그래 이러면은 QQQ 대신 테슬라를 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까지 일단은 기관 타겟가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리젝되면은 일단 나가자, 이게 좀 테슬라는 주요 요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지지는 여전히 좀 460 이런 데를 메인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는 딱히 막 지지라고 할 만한 데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럼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실업률 발표가 잘 나오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